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브랜드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되면 이 브랜드는 더 이상 득보 브랜드가 아니고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노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게 만들 수 있나, 그리고 다른 상품과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방법적인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브랜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브랜딩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브랜딩이라는 놈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네이버에 찾아보면 브랜딩은 이렇게 나와요. 자, 브랜딩은 소비자들의 머리에서 시작해서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특정 브랜드의 신뢰감, 충성도, 편안함 등의 감정을 느끼며 그런 감정들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경험들을 통해 그 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를 부여한다. 따라서 브랜딩이란 진정한 경험을 창조하고 소비자와 진실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과 관계의 구축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브랜딩은 이렇대요. 브랜딩은 이런 말이 돼요. 굉장히 어렵죠? 브랜딩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단 우리가 딱 브랜딩이라는 걸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브랜딩이라는 건 대기업들이 해놓은 브랜딩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문제예요. 대기업들이 브랜딩을 해놓은 그 제품들 내지는 브랜딩된 네임들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고 떠올리기 때문에, 아, 브랜딩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린 할 수 없는 거구나,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자꾸 머릿속에서 되뇌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브랜딩을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실제 어렵지도 않아요. 다만 브랜딩을 하시려면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떤 준비를 말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 그 앞에 잠깐 설명드릴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은 뭐냐라고 하면, 브랜딩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처음에 브랜드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브랜드를 광고를 해요. 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 브랜드가 브랜딩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딩이 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기억하는 거죠. 이게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브랜딩을 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브랜딩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삼성이라는 어떻게 회사 이름이지만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이미 네임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애플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죠. 그런 업체들은 이미 브랜딩이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지고 모든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브랜드에서 새로운 제품 출시하면서 네이밍을 새로 했다라고 하면 또 브랜딩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이 브랜드 네임을 알리는 과정, 이 마케팅을 하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때 오늘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브랜딩보다 앞에 준비해야 되는 단계, 이 단계는 마케팅을 하기 전 단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어요. 이 마케팅과 브랜딩이 어떻게 보면 분리된 개념이긴 한데, 이 분리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요즘에는 너무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걸 정확히 정의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정의를 해버리는데, 마케팅은 뭐냐, 어떤 A라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제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팔게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제품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팔리게 만드는 거, 이 전략을 짜고 행동을 취하고 하는 것들이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브랜딩이라는 라인은 이미 이 제품 자체 내지는 브랜드 자체가 이 제품을 사고 싶게 만드는 거,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브랜딩 내지는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이 잘 되어 있는 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마케팅이 잘 되어 있는 제품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흔하게 생각하면 마약 베개, 마약 매트리스, 다크서클 지우는 판다봉, 또 핸드폰 불사조 케이스, 이런 것들이 마케팅이 잘 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브랜딩이 잘 된 제품들, 브랜딩이 잘 된 제품들은 뭐가 있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는 그냥 브랜드를 떠올리시면 돼요. 삼성 떠올리시면 되고, LG 떠올리시면 되고, 애플 떠올리시면 되고, 스타벅스 떠올리시면 되고, 맥도날드 떠올리시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 브랜드들이 브랜딩을 통해서 브랜드화 되어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브랜딩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잖아요. 특정 브랜드에 신뢰감을 느낀다, 충성도를 나타낸다, 경험을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뭐라 막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 못 알아듣겠어요. 솔직히 되게 어려워서.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안 어려우세요? 저도 어려운데? 어렵죠? 자, 근데 이 아까 말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딱 있어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경험이에요. 경험. 이 경험이란 단어 하나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 내지는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게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을 통해서 다 경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뭔가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제품을 눈으로 봤다라고 하면 그 제품은 청각적인 걸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뭐 이런 제품을 만졌다라고 하면 촉각으로 이 물건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여기서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 난 청각으로 이 물건을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냄새가 나면 후각으로 경험을 할 것이고, 이런 거 다 이제 경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거 다 경험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네모난 모니터 화면에서 전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실제 시각적인 경험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소리를 들어서 청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경험밖에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뭐 포딩이 뭐니 해가면서 영화관에서도 가면 막 의자도 막 이렇게 흔들고 막 물도 뿌리고 막 냄새도 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더 경험을 극대화시킬까, 증폭시킬까를 연구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최대한 시각과 청각을 살려가지고 사람들한테 경험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간접 경험을.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신뢰감, 충성도, 편안함,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상세 페이지예요. 상품의 상세 페이지. 상세 페이지는 뭐가 들어가 있죠? 사진이 들어가 있죠. 글이 들어가 있고 영상도 집어넣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 제품에 대해서 대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이유는 대신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제품이 믿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라는 걸 만들어요. 그런데 자, 브랜드를 만드는 것 자체는 너무 쉬워요. 그 창업 다마고치 영상을 보면 지금 다마고치 님이 열심히 무언가를 이제 사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실제 물건을 받으면 거기에 네이밍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제품에 대한 네이밍, 내지는 샵에 대한 네이밍을 할 거란 말이죠. 만약에 샵에 대한 네이밍을 지어가지고 이 샵에 대한 네이밍을 모든 물건에 붙였다 라고 하면 거기 하나에 있는 그런 제품들은 이미 브랜드화 되긴 한 거예요. 이미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뭔가 물건을 사와가지고 그 물건에 이름을 딱 붙였다라고 하면 그 제품이 브랜드는 된 거예요. 이미 브랜드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름 하나 딱 붙이면 브랜드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단 제품에 이름 하나 딱 붙였다라고 하면 이미 이 제품을 브랜드로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런칭을 한 거예요. 이 런칭한 제품을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딩을 시켜서 브랜드를 각인시킨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이 브랜딩하는 과정 중에서 브랜딩을 해나가기 전 단계에 있는 준비해야 될 것들,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마케팅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할 건데 이 마케팅을 하기 전에도 분명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더 전 단계, 어떻게 보면 브랜딩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해야 될 단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쭉 하셔야 될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려고 들어갔어요. 뭐 어떤 키워드로 물건을 검색을 했겠죠? 그랬더니 막 브랜드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의자를 내가 만들었다, 의자를 만들어서 이름을 붙였어요. 만약에 뭐 제노체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노체어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미 브랜드를 만든 거죠. 이 만들어진 제노체어를 판매하기 위해서 상점에 딱 올려놓고 광고를 딱 해요. 광고를 딱 하면 사람들이 분명히 들어와서 눌러는 볼 거예요. 눌러는 보겠죠. 광고가 돼서 첫 번째 페이지에 딱 떠 있으니까. 그런데 뭐 이 의자 카테고리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의자지만, 의자에는 다른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뭐 시디즈 뭐 이런 의자도 있고, 뭐 한샘 쪽에서 나오는 이런 의자들도 있을 것이고, 뭐 듀오백이라는 의자도 있을 것이고, 얘는 이케아 의자예요. 이런 이케아 의자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의자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제노 체어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걸 누가 사겠냐는 거예요. 안 사죠.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자지? 라고 들어가 상세 페이지를 막 신나게 봐요. 가격이 저렴하던, 뭐 기능이 우수하던 이런저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제노 체어에는 분명 그런 장점들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뭐 운 좋게 상세 페이지 누르고 들어갔다고 치면 상세 페이지 내용을 보겠죠. 그 내용을 보고 이 제품이 정말 신뢰할 하구나 라고 느낀다면 구매를 하겠지만, 우리 생각할 때 처음 들어본 브랜드를 선뜻 구매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처음 보는 브랜드를 어떻게 선뜻 구매를 해요? 구매를 못하죠. 그러면 뭘 보겠어요? 후기를 보겠죠. 후기를 볼 거 아니에요. 이 후기를 보는데 후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고 그냥 닫고 다른 의자를 보거나, 아니면 그 제노라는 의자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겠죠. 검색을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상품 하나만 덜렁 있대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사시겠나요? 저도 안 사요. 그렇게 돼 있으면 찝찝하잖아요. 아무도 안 산 것 같은 제품을 내가 먼저 사야 돼요. 나는 처음 나오고 아무도 안 쓰는 거 무조건 사야 써. 난 무조건 사야겠어 이러고 구매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 있어야 되냐? 어떻게 보면 광고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겠죠. 이거는 광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광고랑 홍보랑 이런 차이도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이런 또 주제가 있었네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진짜 이 제품을 알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알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광고를 해가지고 실제 이 제품을 상위 노출 시켰다고 치더라도 눌러서 들어가서 보고 구매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자, 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판매를 하기 전에 미리 이럴 수 있겠죠. 블로그 네이버 아이디 한 5개씩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다 블로그 개설하는 거예요. 개설해서 신나게 글을 써요. 막 이런 의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말투 수준 다르게 하고 전혀 다른 블로그인 것처럼 써야겠죠. 그런 식으로 글을 써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블로그 분들에 나눠줘가지고 후기를 써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도 작업을 좀 하고, 그리고 의자 가구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카페에 들어가서 글도 적성을 하고, 이런 의자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 같나요? 라는 것도 좀 물어봐주고, 또 의자 같은 거 추천받을 때 이런 의자가 있다는데 어떤 거, 이런 글도 좀 써주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뉴스 영역 보면, 뉴스 영역은 다 돈 주면 만들어요. 요즘 우리가 보는 그 뉴스 영역에는 대부분 다 돈 주고 만드는 그 광고 뉴스들이 쫙 떠요. 그것도 광고예요. 이 의자가 이번에 출시됐는데 기능이 죽인다, 이제는 가격이 정말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다 라는 거 돈 좀 써줘요. 그런 식으로 기사도 올리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막 블로그에 많이 올려가지고 이미지 영역에도 사진도 막 뜨고, 또 쉽게 얘기해서 SNS, 페북, 인스타 이런데 이미지 막 올려요. 페북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막 이미지 올리고, 글도 쓰고 친구들한테 좋아요도 눌러달라 그러고, 이런 작업도 하고,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이런 것들 작업들 좀 하시고, 또 그럴 수 있겠죠. 요즘 좀 작은 유튜버들, 그런 분들한테 이런 리뷰 하시는 분들 찾아가지고 제품 이거 보내주고 리뷰 좀 해달라 하면 다 해줘요. 요즘 유튜브 되게 많은 분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이제 구독자 적은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제품도 뿌려서 좀 영상도 만들어 놓고, 이런 작업들을 미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에서 이 이름을 쳤을 때, 제노체어를 쳤을 때 블로그에도 다 나오고, 뉴스 영역 다 나오고, 카페 쪽에서도 나오고, 작업했으면 지식인에도 있을 것이고, 이미지 영역에서 이미지도 쫙 나오고, 했더니 동영상도 쭉 나오고, 그리고 내가 유튜브에 드렸더니 유튜브에 이 의자에 관련된 리뷰들도 쫙 나오고, 인스타 쳤더니 인스타에도 나오고, 페북에 쳤더니 페북에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요 브랜드가 듣보 브랜드가 아니게 된 거예요. 나는 처음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미 많이 나만 몰랐던 브랜드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매할 확률이 확 올라가요. 실제 구매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광고를 해가지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네이버 상단에 노출시켜가지고 판매를 한다던가 이런 걸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브랜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있어야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딩이 되면, 브랜딩이라는 게 아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신뢰감을 느끼고, 충성도를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이 신뢰와 충성도와 편안함이 어디서 오느냐, 내 머릿속에 그 브랜드가 있냐 없냐, 내지는 다른 사람이 그 브랜드를 알고 있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후기를 막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제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 제품이 정말 괜찮구나 라는 걸 느끼고 내가 구매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해서 이 제품을 이제 검색까지 하게 만들었으면 거기에는 충분히 많은 결과들이 나와야 내가 이 제노체어라는 걸 믿고 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 제노체어가 이제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기억이 되면, 이거는 이제 브랜드가 되어가는 거예요. 브랜딩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미 미리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브랜딩을 하는 게 굉장히 거창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고 우리가 실제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마고치님도 지금 이런저런 걸 샀어요, 내가 판매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이름이 붙어서 나갈 거예요. 어떤 이름이, 그게 붙어서 나간다는 걸 또 유튜브에 공개를 하겠죠. 그러면 그 공개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브랜드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되면, 이 브랜드는 더 이상 듣보 브랜드가 아니고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브랜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와 마케팅과 브랜딩 이 사이의 경계가 되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마케팅과 브랜딩이 왔다 갔다 교차되고
브랜드가 브랜딩이 왔다 갔다 교차되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간단해요. 자, 브랜드를 만들고 이 브랜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부가적인 설명들을 네이버 블로그든 카페든 뉴스든 이미지든 페북이든 인스타든 유튜브든 다 올려가지고 준비를 쫙 깔아놓고 광고를 땅 때려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브랜딩이 된다. 그래서 이 브랜딩이 잘 되면 이 브랜드를 기억할 수 있다 라는 게 우리가 이제 목표로 다가가야 될 것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요 단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요 과정 중에서 실제로 돈을 별로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블로그 쓴다거나 페북 쓴다거나 인스타 사진 올리고 유튜브 영상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돈 안 들이고 가능한 거잖아요.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브랜딩을 시킬 수 있으니 이런 과정이라도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한테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밑에 밑작업들을 했잖아요. 밑작업들을 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타겟팅을 해가지고 팔아야 돼요. 차별화된 제품을 이렇게 밑바탕에 쭉 정보들을 깔아놓고 타겟팅해서 광고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검색해서 얘네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전략.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최대한 타겟을 좁혀가지고 공략을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타겟팅을 하면 되는 것이냐, 내지는 타겟팅을 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이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쉽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인지까지 생각해 보신 다음에 실제 그걸 해보시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소비자들은 이런 것들을 내가 마주했을 때 신뢰감을 느끼는구나, 편안함을 느끼는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